지금부터 2021년 2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2월 21일 18시 현재 우리 구 2월 확진자 누계는 48명으로 현재 총 누계는 448명입니다. 우리 구 확진자 월별 발생 현황입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2021년 2월 21일 현재 확진자 수는 전월 대비 24명 감소한 4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 추세이나 설 연휴 및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쪽 확진자 분석 현황입니다. 확진자 448명의 동별 분포는 시흥 1동, 독산 1동 순으로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50대, 60대, 40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장소별 감염 경로의 경우 자택 142명이 가장 많고 감염 경로 불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두 번째 많고 회사 내에서 감염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 3쪽 우리구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입니다. 국내 접촉자는 202명, 해외 입국자는 340명이 증가하여 총 542명이 2월 달에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국내 접촉자 감소로 인해 전체 자가격리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2월 해외 입국자는 340명으로 오히려 전달 대비 3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관내 주민은 1,471명이 검사하였고 해외 입국자는 340명이 검사하여 총 1,811명이 검사하여 지금까지 누계 57,690명이 검사하여 우리 구 인구 대비 25%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위험군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선제검사가 14,633명 이루어졌습니다. 3쪽 하단 올 1월 폭증한 선별진료소 검사 인원은 2월 들어 지난해 12월 수준의 검사량을 보여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2월 11일 중단되었으나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2월 4일부터 운영을 하여 현재 저희 구에 입소된 현황은 25명이고 병원 이송은 8명이 있습니다. 혹시 재개원에 대비해서 저희 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재활용 가능 시설 물품 등 보관 중에 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는 총 4,705명으로 이 중에서 중국인이 55%를 차지하는 2,598명이며 입국자 전체 4,705명을 검사한 결과 5명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확진자 등 관내 동선 조사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금천구 내는 48명, 타 지역 동선은 112명을 하여 누계 160명을 검사하였고 동선 조사 인원은 19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입니다. 점검 인원은 10개 동주민센터 42명이 점검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기간 14일 동안 2회 이상 불시 방문하여 이탈 여부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현재까지 불시 점검 결과 이탈자 12명이 발생하여 10명은 고발 조치하고 2명은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 민관 합동 방역 소독 현황입니다. 접촉자가 발생하면 식당이나 영업장 등을 방역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190건을 방역하였고 동주민센터나 부서에서는 106건을 방역하였고 지금까지 총 18,480건을 방역 소독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생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지난 2월 19일 마감하여 총 접수 현황이 98건에 신청 금액 98억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이번 달 737건이 관련 상담하였고 31건 대리 신청하였고 1105건 확인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대출 지원은 2월 21일 지난달과 동일하여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밑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건은 2월 21일 현재 우리구 대상 총 1187개소 중에 256건에 1억 8,616만 원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집단 감염 관련해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는 용산구 보건소가 경기도 남양주의 대동 플라스틱 근로자 캄보디아인 확진 사실을 남양주시에 늦장 통보하여서 공장 근로자 직원 총 177명 중 115명이 확진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일자별 사건 내용을 보면 순천향대 병원에서 2월 13일 날 검사를 하였고 그 검사 통보를 용산구 보건소에 하였고 용산구 보건소에서 캄보디아인 개인과 남양주시에 2월 16일 날 3일 후에 통보를 함으로써 그 확진 통보가 늦게 받아서 그 캄보디아인이 지하철도 타고 남양주 공장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용산구 보건소 입장은 그 설 연휴 기간에 그 당시 순천향대 병원의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인해서 업무 처리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서 관할 지자체에 늦게 통보했다고 방송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구 보건소는 타 지자체 확진자 발생 시 확인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있으나 용산구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공단 발생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시 자치구 몇 군데는 별도 임시 선별 진료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 감사 담당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감사 담당관에서 1부서 1청년 시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여 자율적인 청렴 활동 실천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렴 시책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12월 중 수범 사례 전파 및 우수 부서를 선정합니다. 추진 대상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부서 업무와의 연계로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 직원 간 소통 활성화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 친절도 향상, 민원 응대 시 불만족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청렴 시책을 1개 이상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월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6개 부서로 최우수 부서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3개 부서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발굴한 청렴 시책 추진 계획을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1쪽입니다. 개인예산과장이 2021년 상반기 신속 집행 및 1분기 소비투자 집행 실적 재고 방안에 대해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상황,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집행을 통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 집행과 소비투자 부문 집행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는 신속 집행 대상인 37개 통계목의 55.1%인 1,072억 원으로 2021년 2월 17일 기준 13%인 252억 원을 집행하여 서울시 자치구 대비 집행률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또한 1분기 소비투자 부문 집행 목표는 대상액의 18.3%인 444억 원으로 2월 17일 기준 목표액 대비 39.3%인
174억 원을 집행하여 서울시 자치구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부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부문 집행률 제고 방안입니다. 비품, 물품 등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 구매하여 주시고 공공요금 및 임차료 선납 미완료 부서에서는 2월 말까지 12월 분까지 요금을 일괄 납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에서는 1분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 3월 수당인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와 특히 성과상여금을 3월 말까지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부문 집행률 제고 방안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모든 계약 체결 시 성금 집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연간 단가를 제외한 공사는 상반기 조기 완료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유기한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초 전월 세월 시스템에 접수된 유기한 법정 민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을 구분 유형 채널별로 나누어 지연 불과 반려된 민원의 처리 현황을 확인 점검하고 지연 사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지연 민원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0년에 지원 민원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바 전 부서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며 지연 사유를 보면 처리 결과 시스템 지연 입력, 대직자와 인수인계 미흡 등 담당자 관리 소홀이 대부분으로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기한 법정 민원 신속 처리는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의 지표이므로 민원 여건과에서는 지원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한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2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예고서와 독촉장을 매일 발부하고 기존의 담당자에게만 보낸 당일 처리 민원 사전 고지를 담당 팀장까지 확대 고지하는 등 유기한 민원 처리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처리 단축 향상을 위하여 매월 점검을 통해 70% 미만 부서는 원인 분석 및 자체 교육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단축 민원 사무를 신규 발굴하고 연말 단축 향상 우수 부서를 격려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지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나 책임자 부재 시 대직자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모든 민원은 반드시 처리 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준수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연장 시에는 민원 진행 상황과 처리 예정 기한을 반드시 통보하여 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민원 처리 단축률 향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2, 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 및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접종 시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개요입니다. 구민 70%인 16만 2,143명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시행과 백신 안전성 제고 및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접종 개요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2월 26일부터 접종 시행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소자 및 종사자 974명에 대한 백신 접종 시행과 3월에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44명에 대해 접종을 시행합니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주민과 의료기관, 약국 등의 보건의료인과 노인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 입소 종사자 등 약 3만 7,3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시행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접종센터를 통해 만 19세부터 65세 미만 주민 등 약 16만 9천여 명에 대해 대규모 접종 시행 예정으로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분기 접종 세부 시행 계획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5개소 641명 접종이 진행되며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4개소 333명에 대해 접종이 시행됩니다. 일자별 접종 대상 인원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요양시설 14개소 중 보건소 4소 접종은 9개소 210명이며 나머지 5개소 123명은 촉탁 의료기관인 희명병원에서 방문 접종하게 됩니다.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입소자 4명에 대해서는 3월 9일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시설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접종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백신 접종팀 및 신속 대응팀 구축 운영으로 백신 접종팀 2팀 10명과 이상 반응 신속 대응팀 2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료진의 역량 강화와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장 훈련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과 관련한 상담, 안내 및 신고 콜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하며 상담 인력은 전문 의료 인력인 마을가돈사 3명을 전담 배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추진 계획입니다. 고위험 의료기관 6개소 종사자 511명에 대해 시스템 입력과 접종 대상자를 3월 2일까지 확정하고 3월 8일부터는 의료기관 자체 접종으로 시행합니다. 119 구급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용 약 233명에 대해서는 3월 22일부터 보건소에서 내소하여 접종이 시행됩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개시에 따른 접종 관련 국민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종 관련 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요청드리고 접종 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구로 소방서와 희명병원 등과 소통 협력을 통해 즉시 출동 체계를 구축,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이라는 통계인데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총생산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구가 이 지역 총생산 측면에서 대단한 도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총생산이 17조 2천억 원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우리 서남권에서는 1위입니다. 관악구가 6조예요. 관악구가 인구 60만인데 6조밖에 안 됩니다. 노원구도 60만이 넘는데 6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3, 4만 정도 되는데 17조라면 거의 3배 수준이거든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뭐 거의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지역 총생산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순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서울에서 종로, 중구, 뭐 당연히 본사들이 많으니까 뭐 높죠. 종로, 중구 빼고 서초, 강남, 송파 여기 뭐 당연히 많죠. 그럼 벌써 5개 구거든요. 여기에 상암동 이 있는 마포구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가 높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 경제 기업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우리 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중구, 종로, 강남, 서초, 영등포 다음에 우리예요.
마포보다도 우리가 인구 대비로 따지면 훨씬 이 밀집도가 높은 기업이 많다는 뜻이죠. 지역 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엄청 많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뭐 세간에서는 자꾸 단점만 부각시키는 면이 있어요. 뭐 교육이 뭐 어떻다, 뭐 주거가 뭐 노후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이 미래를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앞날이 창창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그 행정도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행정 수요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경제 활동이 많고 기업이 많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조금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은 기업도시 금천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이제 세울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 내의 각종 기업들의 어떤 업종별, 규모별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 우선 돼야 되고요. 여기에 이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 파악을 좀 하시고 특히 이 비전을 설정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이게 우리가 행정이 제대로 리드를 할 수가 없어요. 서포트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설정을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이거는 뭐 우리 금천구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은 아마 국가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하간 국가나 서울시에서 할 일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대신해서 국가에 건의하고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이런 작업들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융이나 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의 권한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야 되고요. 우리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연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서비스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기업 서비스 측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좀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업이 어떤 지역 발전에 어떻게 보면 핵심 키예요. 기업이 발전하면은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은 세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이 당연히 발전되는 것이고요.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것은 또 기업이 종사하는 그 인구들이 또 유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가장 모든 시작은 이 지역 발전의 시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은 거의 뭐 전쟁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건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시 금천 매우 유리한 여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도시 금천에 대한 위상이 정립이 돼서
금천을 새로운 성악권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구청장 유성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보고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제 전기가 되는 그런 시작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은 의료법 개정이라든지 의료 파업에 대한 보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보건의료기관 간 또 우리 지역 의료와 보건의료계와의 협조 체제를 좀 유지하고 또 우리 접종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또 응급 대응 체제를 세심하게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여러 가지 위험비어나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해서 백신 접종률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부터 백신 접종 관련해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보고하고 공개함으로써 접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취약계층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복지재단의 통계 자료도 보면은 2018년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약 한 32.1%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또 한부모 가정의 감소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약 10.3%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쇼크, 임시 일용직에 대한 타격이 심화돼서 상하이 소득 경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의 눈높이는 항상 아래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가 되면서 특히 소득 상하이 간의 여러 가지 민생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생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대응 정책 사업을 재점검하시고 또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발굴에도 저희가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방역과 예방 활동에 중심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 살리기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초등 공적 돌봄을 비롯한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이란 지원계층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또 대상별로 정책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발굴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발굴과 함께 또 기존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서자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열린회를 마치겠습니다.